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간만에 정말 불친절하고 난해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람들마다 이 작품에 대해 저마다의 해석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전작들에 나왔던 주요한 포인트들 요소를 오마주로 싹 넣어서 엮은 뒤 이야기를 만들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로 엮은 총집편의 느낌이랄까요? 성탑의 세계에서 그 세계를 쌓고 있던 큰할아버지란 인물이 나오죠. 이 작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지금까지의 지브리 작품들의 요소들이 다 보여지는 작품이란 점과, 후반부에 나오는 이 성탑 안의 다른 시공간으로 통하는 여러 문들, 이 작품에선 단지 2개의 문밖에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 수많은 문들은 모두 지브리의 다른 애니메이션 세계관으로 통하는 문이었을 겁니다. 이 성탑은 작중 주인공 마이토가 원래 살던 현실 세계에도 존재했고, 그가 외가리를 따라가다 떨어진 이 세계에도 존재했으니 모르긴 몰라도 지브리의 다른 작품들에 따로 등장한 바는 없었지만 그 각자의 세계들에서도 이 성탑은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하여 이 모든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세계가 연결된 이 성탑의 주인이자 이 여러 세계들을 직접 쌓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인 큰할아버지는 이 지브리의 세계를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마이토 또한 하야오 감독 본인으로 볼 수 있는데, 작중 마이토의 아버지는 전쟁 중 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실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버지 미야자키 가스지는 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 주인공 마이토 또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자전적인 캐릭터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죠. 맨 처음 이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엄마와 이 세계에서 만난 불을 다루는 소녀 히미가 후반부에 가서 동일 인물임이 밝혀지고 함께 이 세계에 떨어지면서 헤어졌지만, 이 세계에서 만난 고기 잡는 여인 키리코가 헤어졌던 원래 세계의 하녀 할머니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잘 보면 옷의 수레바퀴 문양이 같은 것으로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란 복선이 있었죠. 수레바퀴는 돌고 도는 윤회와 계속해 이어지는 인연을 상징합니다. 이 세계에서 고기를 잡아 그 고기를 먹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우리의 세계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역시 돌고 도는 생명과 윤회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불의 소녀 히미, 고기 잡는 여인 키리코와 하녀 할머니를 통해 이 환상적인 이 세계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 작품의 과거, 현재, 미래가 돌고 도는 세계관이란 걸 알 수 있죠. 저는 그렇기에 작품을 보면서 직접 해당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큰할아버지 역시 주인공 소년 마이토와 동일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이 세계는 시공간이 뒤죽박죽입니다. 죽은 영혼 와라와라가 이 세계의 고기를 먹고 양분 삼아 승천하여 현실 세계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죽은 마이토 엄마의 영혼이 이 세계에서 불의 소녀 히미로 살아가고 있으며 시간 순서는 오히려 이때가 먼저죠. 키리코 할멈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노쇠해 더 이상 이 성탑의 세계를 유지하기도 벅차게 된 큰할아버지는 그 후계자를 현실 세계의 마이토로 생각했고, 이 뒤틀린 시공간의 세계관이라면 이 둘은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돌고 도는 이 세계가 언제나 그러했듯 큰할아버지의 뜻대로라면 마이토는 이 성탑의 세계, 즉 지브리의 세계를 넘겨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결말은 이 성탑이 무너지면서 이번 회차로 돌고 도는 이 세계의 판타지적 순환은 막을 내리게 되죠. 마지막 성이 무너지고 엔딩 역시 정말 이게 끝?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로 허무한 일상적 대화로 끝을 맞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환상적인 지브리의 세계가 다 끝나고 평범한 현실로의 복귀를 알리는 엔딩인 겁니다. 지금까지 선보인 판타지의 세계는 완전히 끝났다고요. 지브리 작품은 파란색 바탕에 토토로 스케치로 언제나 시작합니다. 이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이 끝날 때 똑같은 파란 톤의 화면이 스크린 가득 뜨는데 정작 그 스크린엔 토토로가 없었죠. 이 역시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하야오 감독만의 판타지 세계가 끝난다는 걸 알리는 연출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주인공 마이토가 하야오 감독의 자전적 캐릭터라면 어린 시절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놀라운 이 세계의 환상적 경험을 한 그 소녀는 자라서 한 사람의 애니메이터가 되었고, 환상적인 이 세계의 신으로서 세계를 쌓고 관장하는 큰할아버지의 뒤를 이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그와 같은 환상적인 세계들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마이토가 하야오 감독이었고, 그가 바로 세계를 쌓으며 관장하는 지브리 세계의 신, 큰할아버지였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맞닿아 있는 판타지 작품 한 편을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는 스튜디오 지브리를 이룩하고 이끌어온 자신의 인생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이 불친절하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건 판타지 애니메이션의 거장 한 사람의 인생을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온갖 비유와 은유로 가득 채워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대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마땅히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그대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내용은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중간중간 자기 작품들의 요소들을 엮어 만든 한편의 판타지적 전기라고 보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가 그대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본 저의 결말 해석이었습니다. 작품을 보는 시선만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다른 해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